네. 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다운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쪽 관련의 전공자는 아니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제 관련 일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를 좀 해 봤는데 혹시 좀 내용상에 오류가 있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해 주시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스칼펠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2017 년에 ISCA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전통적인 프루닝을 네트워크에 적용하여도 이제 실제로 추론 시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DNN 프루닝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하드웨어 병렬성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프루닝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목차는 abstraction, introduction, 뭐 background and motivation, 그리고 이제 스칼펠에 대해서 좀 내용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리절트를 넣어봤습니다. 일단 abstraction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프루닝의 경우 이제 모델의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이제 multiply, accumulate, operation 이제 연산을 줄이는데, 이제 실제로 이 저자가 모델에 어떤 이제 특정한 하드웨어의 어떤 모델들을 넣어서 해보니까 이제 오버all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프로닝 경우에는 이제 댄스 매트릭스를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를 이제 CSR이라고 해서 이제 compressed sparse rows 포맷이라고 해서 이제 어, 이 매트릭스를 좀 불규칙하게 형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이제 행렬을 불규칙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행렬을 나중에 이제 디코딩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이 CSR이라는 포맷 또한 또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긴 했으나 이제 퍼포먼스는 오히려 이제 저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스칼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타겟 하드웨어의 이제 병렬화 수준에 따라서 이제 프루닝을 이제 달리 제한하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칼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SIMD Aware Rate Pruning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노드 프루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성능이 전통적인 프루닝 대비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논문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뭐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웨이트 프로닝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뭐 어떤 거를 컨트리뷰션 했는지를 이제 좀 소개를 하는데, 이제 뭐 이제 DNA 웨이트 프로닝이 만능이 아니다. 뭐 이제 타겟 하드웨어 병렬화 구조뿐 아니라 이제 이게 그 레이어 안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인지 아니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이제 DNA 웨이트 프로닝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제 요런 이제 레이어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칼펠을 제안을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CPU,
GPU에서 이제 정확도를 잃지 않고 이 스칼펠을 사용하면 연산 속도하고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프루닝이 이제 DNN 성능을 일관되게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왜냐면 이제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프루닝을 하면 이제 성능이 향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여서 맥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득을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 익스큐션 타임에 대한 이제 감소되는 부분이 이제 연산 시간 감소분보다 적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DNN 프로닝을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이제 메모리 공간이 중요하게 되므로 이제 매트릭스 벡터 곱에서 이제 메모리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웨이트 프루닝 기능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릭스 데이터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제 웨이트 프루닝을 사용하게 되면 스파르스 매트릭스 포맷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CSR,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스를 했을 때 추가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매트릭스 포맷이 있는데, 이런 매트릭스 포맷에 대한 메모리 용량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PU 같은 경우도 스파르스 매트릭스 연산에 대한 적절한 하드웨어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스칼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SIMD Aware Weight Pruning과 Node Pruning이라는 게 있고, SIMD Aware Weight Pruning은 기존의 웨이트 프루닝을 약간 가공을 한 방법이고요. 노드 프루닝은 이제 웨이트 대신에 노드라는 걸 제거를 해서 중복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앤 모티베이션에 가면,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제 DNN 웨이트 프루닝은 모델 사이즈 맥 오퍼레이션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점이 이게 하나는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CSR 포맷과 같은 이제 스파르스 매트릭스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메모리 사용 용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CSR은 이제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형태예요. 여기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제 기존의 덴스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그 DNN 웨이트 프루닝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지워지고, 이 지워진 걸 스파르스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구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C번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간 배열과 뭐 인덱스 값, 그 뭐 제로인 그 칸에 그 인덱스 값을 저장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저장하는 인덱스 값을 저장해서 이제 그 실제 데이터가 아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리 커넥티드나 컨볼루션 레이어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NA 웨이트 프루닝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스파르스 DNN의 이제 그 expected execution time인데요. 잠시만요. 그림이 조금 잘못 들어가긴 한데, 어쨌든 이제 위에 그림을 보면 이제 FC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경우보다는 좀 상황이 괜찮은데, 그 이유가 이제 그
CPU 연산량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컴퓨테이션 메모리 액세스 레이쇼가 적기 때문인데,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덴스 매트릭스에 비해서 이제 스파스가로 갔을 때 FC 같은 경우는 이제 확연하게 실행 시간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알렉스넷의 경우에는 알렉스넷의 두 번째 세컨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캐시 액세스랑 미스를 분석한 이제 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액세스 미스 하는 수가 이제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파르시티를 80%까지 올려줘도 이제 액세스 미스하는 수가 덴스한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DNN 웨이트 프로닝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닝 방법의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칼펠의 구조는 이제 왼쪽의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할 DNN이 이제 동작하게 될 이제 하드웨어의 병렬성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더레이트는 이제 CPU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고요.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GPU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SIMD 어웨어 웨이트 프로닝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고, GPU는 이제 노드 프로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타입을 구분해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면 SIMD 어웨어 웨이트 프로닝을 적용을 하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노드 프로닝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프론드 DNN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스칼펠의 SIMD 어웨어 웨이트 프로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IMD 어웨어 웨이트 프로닝은 이제 모든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SIMD 길이와 이제 동일한 크기의 이제 얼라인 그룹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룹의 이제 RMS를 계산하고 나서 이를 이제 중요도를 판단을 한 다음에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간 그룹을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드된 네트워크를 또 다시 이제 다시 학습을 시키고요.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실제 원래 네트워크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이제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어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각 레이어의 익스큐션 타임을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큰 레이어부터 프루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 과정에는 드롭아웃이 사용되었고요. 드롭아웃 레이쇼는 이게 전통적인 프루닝 방법 썼던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고 얘기가 돼 있고, 이 논문은 나중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끝난 뒤에는 스펄스 매트릭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CSR 포맷을 그룹 단위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인덱스, 그러니까 이때 원소 매트릭스 내에 그룹의 원소로는 이제 컬럼 인덱스는 이제 그룹의 이제 인덱스를 저장을 해주고, 컬럼 인덱스를 그룹 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노드 프로닝인데요. 지금 노드 프루닝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웨이트 대신에 노드를 프루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FC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뉴런을 이제 프루닝하게 되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피처 맵을 프루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두어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노드를 찾아서 이제 그 출력을 0으로 씌워 0으로 이제 마스킹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막아버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 사이즈를 줄이면서 그 덴스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노드 마스크에는 이제 알파, 베타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알파는 이제 0, 1만 값을 가지게 되고 베타는 이제 0하고 1 사이에 실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알파가 0인 경우는 이제 해당 노드를 제거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베타는 이제 역전파 시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벨루에이션 리절트를 이제 보면 일단은 지금 마이컴하고 CPU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인 프루닝과 이제 옵티마이즈드 프루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좀 개선된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스칼펠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마이컴하고 CPU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네트워크 모델에서 속도나 사이즈 면에서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GPU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넷넷에서 이제 조금 성능이 안 나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왜 이게 좀 성능이 안 나오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네, 이상입니다.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